안녕하세요. 4월 7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왜 어제는 360포인트 내리고 오늘은 1620포인트 이렇게 올랐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 사이에? 태양은 그대로인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계속 치솟아 오르지를 못하고요. 옆으로 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드디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제가 지난주부터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거 바이러스 퍼지는 사진 여러 번 올렸습니다. 커뮤니티에 포스팅도 했었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겠죠. 예? 한국 상황은 사실 관심 없습니다. 한국 상황은요, 외국인 입국 차단 외에는 지금 안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국만 딱 차단해버리고 나면은 남는 것은 우수하고 헌신적인 방역진, 의료진, 이 막강한 전문가 집단한테 맡기면 해결됩니다. 예? 외국인 입국 차단을 안 하면은 저거 계속 찔끔찔끔 나올 것 같아요. 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경우에는 이 전문가 팀들한테 맡겨버리고 이분들이 부탁하는 거 우리 협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었죠. 유럽은 꺾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이 드디어 꺾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요 언론들 기사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1620포인트 폭등한 이유가 미국이 수구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1627포인트 7.73% 올랐고요. S&P 500 지수 7.03%, 나스닥 7.33%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는 무려 10.38% 폭등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12.5% 올랐습니다. 1년간 오를 거 하루 만에 다 올라버린 것 같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주가가 저렇게 폭등을 하면은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죠. 즉, 채권값은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채권 팔고 주식 사고,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죠. 자금은 이렇게 항상 이동을 합니다. 안전자산 갔다가 위험자산 갔다가 이렇게. 위험자산으로 몰렸다는 것은 앞으로 더 오르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률 곡선 자세히 보시면 장기물은 한 달 전보다 어느덧 올라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한 달 전보다 급속히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10년물 0.67%이고요. 특이한 것은 4월 30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11%로 더 올라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동결되리라고 아직은 봐야겠죠. 동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상 가능성이 0%가 아니라 지금 11% 좀 올라 있다는 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대선까지는 제로 금리 유지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지만 바이러스가 잡히는 과정, 진행 경과에 따라서 그 전에 일찍 이 제로 금리가 일찍 끝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사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지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달러 지수 100.8로 소폭 올랐고요. 원 달러 1225원으로 내렸고요. 원엔 11.22로 하락했고요. 위안 달러 7.09로 올랐습니다. 루블은 76으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2일간 폭등 후에 소폭 하락해서 WTI 26불, 브렌트 33불입니다. 사우디 러시아 이 기름 전쟁 관련해서 사우디 러시아 양국은 기름값 폭삭 내려가면은 미국도 힘들 거다. 즉 트럼프도 힘들 거다. 이렇게 미국도 끌어들이려고 물귀신 작전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확실하게 차단하고 제압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즉 너거 둘이라는 거는 사우디하고 러시아죠. 너그 둘이 가격 전쟁으로 기름값 폭락하면은 그 싼 기름을 미국 시장과 절연시켜버리겠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관세 왕창 물려갖고 너것들 기름 미국 시장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미국 유가는 일정 수준, 상당 수준 높게 유지를 해버리면은
미국 지금 기름값이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올려봤자 별 부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 세일 업계 타격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혼자만 해도 얼마나 저 거대한 경제인데. 그래서 미국 밖에서 너희 둘이 가격 전쟁으로 뒤질 때까지 싸우든가 말든가. 그러면 러시아가 먼저 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푸틴이 먼저 항복한 것을 평가합니다. 이 표를 트럼프가 읽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커뮤니티 안에 포스팅을 한 겁니다. 그 기사를. 그때 트럼프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가 계속 싸우면은, 가격전쟁 하면은, 나 관세 때려버릴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리면 너만 죽는다는 거지. 먼저 러시아가 뒤질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우디하고 러시아도 알기 때문에 쟤들도 멍청하지를 않잖아요. 쟤들 미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내가 관세 매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쟤들 합의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게 골자입니다. 그걸 이제 어저께 포스팅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런 가격 전쟁으로 사우디, 러시아 어느 누구도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기사 보시면요, 그 다음 나온 기사가 이겁니다. Very, very close to deal. 예? 둘이 이제 그만 싸우고 합의할 것 같다는 거죠. 사실 지금 둘이 싸워갖고 뭐 다 손해봤지 이익단 게 있습니까? 예? 사우디가 뭐 덕본 게 있습니까? 러시아가 덕본 게 있습니까? 환율만 박살났죠. 예. 그래서 very, very close to deal.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포스팅 하려고 하다가 이거 내용이 말이죠. 어제 이 시간까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하고 취지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안 올렸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사우디 러시아 이 딜은 조만간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 감소하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는 가격을 어디까지 올릴까 이거 계산해서 1000만 배럴인지 1500만 배럴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값이 될지 뭐 결정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된다면은 유가는 WTI 기준으로 한 35불 내외에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앞으로 이 유가라는 거는요, 시장 원리라기보다는 이런 협정 가격에 맞추어서 가격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름판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기름이 남아돌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께서 댓글로 제가 얼마 전에 기름값 폭락을 할 때 원유 선물 ETF 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는지 저한테 제가 포지션 팔았는지 자꾸 질문을 하셨습니다. 2번 연속 질문을 하셔갖고요.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저희 포스팅을 보고 같이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분도 평소에 원유 선물 관심이 있어서 계속 투자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랬는데 아마도 매도 시기를 판단을 할 때, 매도 시기 판단을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계속 갖고 있는지 이게 아마 궁금을 하신 것 같아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다른 분이 같은 질문을 해 주셔갖고 제가 팔았다고 답글을 남겼는데 그건 아직 못 보신 모양이고 자꾸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이제 앞으로 유가 전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견해를 지금 3일째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셔서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팔으셔서 이익 남았을 테니까 파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자꾸 제가 팔았는지 계속 부여할지 여부를 자꾸 질문을 하셔갖고요. 그래서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입 후에 한 사날 보니까 상당히 오르더라고요. 이익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는 그때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ETF 레버리지하고 그 당시,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서 상승률이 또 높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로 다 옮겼거든요. 그렇게 다른 답글에서 그렇게 또 답도 달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롱 포지션은 2개입니다. 롱 포지션 종목은 2개, 레버리지하고 하이닉스.
그다음에 숏 포지션은 한 개뿐입니다. 인버스 2X. 기본적으로 요 세 종목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끔 이제 급락했거나 급등했을 때 원유하고 달러도 가끔 갖고 놉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 개인의 어떤 매매 내역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매매하고 한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저도 실수투성이고요. 예? 사고 나면 내리고 팔고 나면 오르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지금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시장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고요.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답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신뢰지수 113.8로 이전보다 살짝 감소했고요. 양호한 값이죠. 독일 2월 공장수주 마이너스 1.4%인데 예상인 마이너스 2.4보다도 매우 양호합니다. 그리고 유로존 4월 투자자 신뢰지수 마이너스 42.9로 2개월 연속 폭삭 내렸는데 예상치 마이너스 30보다는 양호합니다. 즉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 지금 그 바이러스 이거 글로벌 2등 아닙니까? 소비자 신뢰지수 당연히 나쁘겠죠. 63.3으로 박살이 나 있고요. 브라질 3월 자동차 판매 마이너스 18.6%고요. 생산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예? 여기 지금 그 전월비 0 이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년비로 그리면은 우하향한다. 즉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모습 이게 머릿속에 그냥 다 그려져야 합니다. 미국 그 3월 12 고용 동향 지수 Employment Trend Index 60.39로 내려앉았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뭐 실업 2주간 그 실업자가 1,000만 명 발생한 상황인데 일자리도 뭐 70만 개 이미 날아갔는데 그래서 고용 동향 지수 60.39로 내려앉았고요. 쟁점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옵션 만기 주간입니다. 매월 둘째 주는 옵션 만기 주간이고요. 3, 6, 9, 12월 둘째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간입니다. 저는 선물 옵션 투자는 안 합니다. 투자는 안 합니다. 그러나 시장 분석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고 있는 레버리지 그다음 인버스 이거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블랙쇼스 옵션 방정식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면 불가능하죠. 본질은 확률 미분 방정식입니다. 인간이 만든 수학 모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완전 분해해 갖고요. 다시 조립하면서 잘 갖고 놉니다. 이거. 예, 그렇게 갖고 많이 놀았습니다. 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선물 옵션 시장 저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 2등 하라 그러면 서러워할 겁니다. 예.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거 제가 잘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번 그 시장 폭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2월 파생 시장 3월 만기죠. 3월 옵션 시장은 4월이 만기이고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만기되는 이런 건데 외국인들 행태가 확연하게 달랐고요.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2월 하락장에서 외인들이 현물 대규모 매도하고 지속적으로 매도했죠. 선물 또 대규모 매도하고요. 콜도 매도하고요. 풋은 대규모 매수를 하고요.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락장에 풀 베팅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생결단입니다. 죽자 사자 하락장에 풀 베팅했던 겁니다. 2월 달에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 풋 매수에서 완전 초 대박 났을 테고요. 선물 매도에서도 대박이고요. 콜 매도에서도 대박이 났습니다. 하락장에 외국인들 돈 엄청 끌어모았을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신에 반대로 갔던 사람들은 다 무참하게 학살당했을 겁니다. 3월 12일 날 만기 후에 그게 아마 16일인지 13일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선물은 6월이고요. 옵션은 4월물 아닙니까? 이제 그 외인들 포지션을 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겠습니다. 외인들은 지금보다 4월달 6월 종합, 이 4월달 6월달 종합지수 종가를 지금보다 더 높게 보는 방향으로 베팅을 한 것 같다. 그렇다면 바닥이 지금 부근에 와 있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죠. 판단의 근거는요. 외인들이
현물은 여전히 팔았지만은 선물은 대규모 매수를 하고요. 풋은 대규모 매도를 하고요. 콜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즉 합성선물 매수입니다. 현물 매도, 합성선물 매수, 3월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표를 보시면은 3월 만기 종합지수 종가가 1834, 어제 종가가 1791이었습니다. 지금 만기까지 화수목 3일 동안 40포인트만 더 오르면 3월 만기 종가 이상입니다. 그런데 3월 만기 4월 만기 그 효과는 사실상 어제 달성된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말도 매우 중요한데, 뭐 하여튼, 그 과정을 한번 쭉 보면 말이죠. 3월 셋째 주 19일까지 폭락 행진이 이어져서 1834가 졸지에 1457까지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혀 버려갖고요. 공포가 하늘을 찔렀지만, 그 외인들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요. 폭등한 풋 대규모 매도를 하고요. 똥값된 콜 매수하고요. 또 똥값된 선물 대규모 매수하고 그랬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판단을 바닥 판단한 거고, 주식 매수해야 한다, 롱 포지션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100%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풋을 2,500억 원어치 매도를 했었는데, 누적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이거 전부 사실상 꽝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외국인들 완전한 승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맞섰던 세력들은 2월 달에는 폭락해서 뒤지고, 지금 4월 달 들어서는 폭등해서 뒤지고 쌍코피 터지게 돼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령 풋 240 종목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3월 19일 고점이 48이었고요. 어제 종가 4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이미 240.8입니다. 이대로 목요일 종가 되면 꽝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종목 평균 매도 가격 40으로 때리면 말이죠.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외국인들 그때 풋 폭등할 때 계속 갖다 팔았잖아요. 배수가 25만 원이니까 계약당 1,000만 원에 팔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0이 된다는 겁니다. 고스란히 이익이 되는 거죠. 선물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외인들 기본적으로 만기 후에 매수 전환해갖고 계속 사들였으니까 뭐 선물 구간 247에서 199 이 폭락 구간에서 계속 집중 매수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그 종가는 이보다도 높을 가능성이 매우 더 높아진 거죠. 물론 외국인이 맞다면 전제가 붙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그 플레이를 할 때는 거의 맞더라고요. 경험칙이죠. 현물 파는 거 지금 비례해서 계속 선물을 매집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어제 5,700억 원 계약으로 9,500 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거 어제 그 선물 미결제 약정은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그 종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그 운동을 하고 와서 달리기를 하고 와갖고 그 이후의 상황을 지금 마지막 상황을 체크는 못 했는데 그 선물 미결제 약정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종가까지. 그러면 이거 외국인들 이익 실현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당 계산 쉽게 40포인트 이익 본 거라면은 배수 25 때리면은 계약당 1,000만 원 이익 본 거 아닙니까? 0.1억. 9,500 계약이면 950억 이익 실현한 거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3월에는 폭락해서 대박 터지고요. 4월에는 폭등해서 대박 터졌습니다. 네. 네. 뭐 물론 저도 3월에는 인버스 2X에서 또 4월에는 지금까지 하이닉스하고 그 레버리지 ETF 이거 갖고 이제 제대로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데 외인들 이거 투자하는 솜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현물 매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 30일, 31일 이렇게 외인들 현물 순매수 전환가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순매수 전환은 없습니다. 외인들.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한 이 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외인들 현물 매도 비중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장 시작할 때는 가끔 순매수도 보이기도 하죠. 예, 현저하게 그 매매 비중이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외인, 개인, 기관 이 주체별 현물 시장 그 비중을 보면 말이죠. 그 이전에 그 외인들 비중이 대략 한 50% 넘었거든요. 즉 외인들이 주도적으로 현물 그 매도를 주도했다는 것이죠. 예? 팔면서 현물 시장 하락시켰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폭락한 선물 매집해버리고 폭등한 풋 매도해버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3월 말경 이후에는 외인들 비중이 현저히 줄어갔고요. 아주 외인들이 소극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매도세는 일단 멈춘 것 같고요. 매수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고요. 외인 비중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9%에 불과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인 비중. 거래 금액 기준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소한 외인들, 현물 시장에서 외인들 매도 공세는 마무리 수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 주목되는 거 선물 대규모 이익 실현한 거 이외에 이 선물은 6월이 만기이니까요. 아직 2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큰 의미 부여하기 힘들고요. 이걸 그러니까 이번 달 만기 시장에 그 지수 조절용으로 선물을 이용한다.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한 것이죠. 팔았다는 겁니다. 이익 실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현물 팔아놓은 것은 실탄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현금 실탄이 되는 것이고요. 선물 왕창 사놔서 매수 포지션 쌓아놓은 거는 이것도 필요하면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실탄이 되는 겁니다. 예. 현금도 막강하고 선물 물건도 막강합니다. 실탄이 무시합니다. 기관총 난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옵션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옵션 이제 3일 남았으니까. 콜 매도 어제 콜 매도 59억 했고요. 풋 매도 17억 했는데 그런데 계약수를 봐야죠. 지금은 계약수 중요합니다. 계약수. 콜 매수 1337개, 풋 매도가 19,353개입니다. 이거 매우 이례적입니다. 저는 이거 풋 매도 계약을 저는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누적 포지션은 외국인들 풋 매도 2,478억, 콜 매도 32억. 콜도 작지만 어느덧 누적 매도 포지션입니다. 초반에 콜 매수한 거 반대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동안 급등한 콜 이익 실현 이미 했고요. 추가로 오르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시그널 아닌지 이 주목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외인들 만기 전략 항상 세 가지입니다. 업, 다운, 플랫입니다. 업이냐, 다운이냐, 플랫이냐. 다 가능합니다, 지금. 비록 지금 지난밤에 미국 시장 폭등을 했지만 만기까지 이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거 열어둬야 합니다. 미국 올랐으니까 당연히 폭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오를 수도 있고요. 내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어느 경우나 이익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외인 구조는. 업이건 다운이건 플랫이건 다 이익 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포지션. 저는 완전히 전율이 끼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거는 예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경우나 다 가능한데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렇게 업, 다운, 플랫 이렇게 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실탄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현금도 확보하고 있고요. 선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집 그 포지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이익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 물론 시장 상황 완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장 상황 외국인들은 절대로 시장에 맞서지 않죠. 예, 저는 외인들이야말로 시장을 가장 잘 따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 시장 상황이 뭡니까? 예? 어제 미국장 1600포인트 폭등했으니까 당연히 오전에 한국장 상승 출발하겠죠. 이건 뭐 의심 예측 없습니다. 이거는 예측도 아니고요. 예.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계속 추가 상승할지 어제처럼 이건 모릅니다. 예. 주력 그 외인 전투부대 요 만기 전략에 좌우될 가능성 지금 매우 높다는 거죠. 이걸 주목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풋 매도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풋은 뭐 이거요. 지금 모조리 사실상 꽉 나 있고요. 시체들만 즐비합니다. 만기가 되면요. 이게 올라 있으면 풋은 다 시체입니다. 시체. 풋 매수한 세력들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풋은 추가 매도해서 이거 먹을 거 없고요. 시체를 살리면 그게 대박입니다. 지수 급락시키면 풋에서 또 대박 날 수 있습니다. 2, 3일 만에. 그래서 어제 풋, 뭐, 거의 2만 개 가까운 계약을 매수를 해버려갖고 이게 엄청 지금 걱정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미국장 폭등 여부와 아무 관계없이요. 어제 한국장 사실상 만기 효과 봤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어제 한국장 사실상 만기 효과 봤습니다. 어제 외인들 선물 매도, 콜 매도 증가하고 풋 그 계약상 매수 엄청 증가한 거, 이 변화를 만약에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은 이거는 외인들 매도하였던 풋은 이미 사실상 모조리 죽었고요. 시체로 확인돼 버렸고요. 추가로 올라서 이익될 거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안 그러면 더 올렸을 거라고. 예. 아직 안 팔았을 거라고. 이익 실현 안 했을 거라고. 선물해서. 예. 그게 오늘 내일이 사실상 어제 끝난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 오전에 폭등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는 지금 외인들이 풋 매도한 건 다 꽉 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외인은 목적 달성 다 했으니까 추가 올라갈 거는 풋 매도해서 더 먹을 거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3일간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올라갔다가 좀 내려주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콜 매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와, 얘들 참 꿈 한번 야무지게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전략이 성공할지 두고 봐야겠죠. 응? 외인들이 언제나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듯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양매수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오전에 콜 폭등할 때 이익 실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옵션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나름대로 관점이 계실 테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폭등한 콜 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리면서 급등한 5월물 풋 다시 비싸게 팔아치우고요. 그래야지 여기서도 내려줘야지 5월 옵션 시장 포지션 구축 용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쟁점은 이겁니다. 오늘 오전에 급등한 이후에 외인들 폭등한 콜 매도 계약 증가하는지, 계약수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계약수 기준으로 풋 매매가 어떻게 바뀌는지, 풋 매수 계약이 계속 증가하는지, 이거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갔고요. 오늘 벌써 지금 7시 50분이네요. 다른 뭐 준비한 주제가 많이 있는데 더 못하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